지금 여기 청개구리 음악이 나왔는데 이제는 청개구리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던 우리 닥터구리 팀, 우리나라 청개구리 서식지 분포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마치셨으면 무대에 모셔가지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청개구리 연구를 한 닥터구리 팀 최윤정입니다. 저희 닥터구리는 개구리 박사란 뜻의 팀명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익산에서 노랑배 청개구리의 서식지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개구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종을 많이 탐사를 했는데 아주 즐겁게 탐사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청개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청개구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특히 가을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활사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시간대별로 번식기 혹은 비번식기에 어떻게 이동을 해서 시공간 분포 현황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개구리 탐사를 할 때 많은 기록을 시민과학자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시민과학자는 99건이고 저희가 탐사한 기록은 약 55건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시민과학자들이 올려주신 기록이 굉장히 포괄적이었고요. 경기도 포천에서 제주도, 그 다음에 거제에서 강화도, 강원도, 속초나 강릉에서도 올라온 탐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봄에 언제 겨울잠에서 깨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정확한 시기를 찾기가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 그 양서류 탐사 기록에 올라온 기록을 보니까 너블리 패밀리즈 팀에서 3월 25일 날 전남 순천에서 저런 탐사 기록을 올려주셨어요. 저걸로 봐서는 전남 순천은 굉장히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잠에서 일찍 깰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사는 익산에서의 노랑배 청개구리는 한 4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논둑에 풀이 조금씩 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해마다 이제 한 4월 셋째 주 정도가 되면은 저희는 장화를 신고 거의 논둑의 모든 풀들을 다 훑어보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풀 속에서 저렇게 겨울잠에서 깨어서 앉아있는 노랑배 청개구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노랑배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는 사실상 이동을 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번식에서 그 동면까지 모든 생활을 논과 논 주변을 그 중심으로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다르죠. 번식기에는 주로 물가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번식이 지난 이후에는 물가를 떠나서 다양한 곳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풀밭이나 인근 야산 혹은 나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봇대, 우리 집 창문에 청개구리가 붙어 있어요. 넌 어디서 왔니? 하는 그런 개구리 탐사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개구리가 사실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저희가 개구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을 청개구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청개구리가 발가락 끝에 흙반이 있어서 굉장히 스파이더맨처럼 나무 위를 잘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한 시골의 초등학교를 거의 매해 가서 탐사를 했는데 청개구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 정도냐면 개구리 나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청개구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개구리가 조금 많이 보일 때가 있고 덜 보일 때가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전보다는 청개구리 숫자가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나 봐요. 나무를 다 비워내고 강당을 세웠거든요. 그 숫자만큼 개구리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언제 자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정확한 시기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 가평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 10도 정도면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근데 이 연두색으로 몸 색깔을 바꾸지 않고 낙엽 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저 개구리는 한 11도 정도 되는 밤이었는데 나무 구멍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구리들이 눈만 말똥말똥 하며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 온도가 10도나 11도 정도 되면은 개구리의 움직임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개구리의 생존 전략인 이 보호색인데요. 탐사 기록을 보면은 지사탐 대원들이 무슨 개구리 하고 딱 울려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은 청개구리거든요. 근데 청개구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을 바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청개구리는 이렇게 진한 쑥색을 가진 청개구리들도 있고 회갈색이나 회백색 아니면은 회색에서 연두색 아니면은 완전 초록색을 가진 개체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서 정확하게 몸 색깔을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는지 이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구리의 서식지 보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서서 노랑배 청개구리 음악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그 정말 슬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개구리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을 했나 봐요. 그 학생들의 정서 함량을 위해서 연못을 만들었는데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연못을 메우고 밀어낸 다음에 교직원 주차장을 만들었대요. 그게 올해 일어난 사건이고 그 제가 제보 받은 거에 의하면 과학 초보팀의 허동혁 대원이 그러는데 어느 날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는 연못이 있는데 개구리가 대합창을 해요.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그 연못에 물을 다 빼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대요. 그런 민원 때문에 그 연못의 못을 모두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구리들은 대체 어디 가서 번식을 하는 건지 인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슬퍼서 더욱 그 청개구리 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그 김제 시민운동장 연못에 있는 그 연못인데 보통 여름이 지나면 연못에 물을 많이 빼게 돼요. 근데 저렇게 돌로 만든 화분 같은 곳에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 한 8월 정도에도 늦은 번식을 하는 개구리 개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개구리들은 정말 약간의 물만 있어도 포접을 하고 알을 낳고 번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유부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대나무 울타리에 서식하는 청개구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개구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그 대나무 구멍을 들여다 보니까 빗물이 고여서 그 서식을 하기에 알맞은 장소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개구리는 약간의 물만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개구리 탐사를 하면서 그 많은 시민과학자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서식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서식지의 환경이 다양해서 통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개구리 연구는 1년에 걸쳐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면은 좋은 데이터가 많이 모여서 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처럼 개구리 소리를 그 소음으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연못에 물을 빼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저희 지사탐 대원들이 더욱더 청개구리 탐사를 열심히 해서 청개구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